주식 투자와 코인 극단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레버리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주식 투자 그리고 코인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뭐 몇백억, 몇천억까지 벌던 사람들도 단 한 번의 거래로 인해서 파산을 하거나 큰 빚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코인 사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식 투자에도 이런 현상이 또 똑같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레버리지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티켓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레버리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임창정도 투자사 대표도 뭐 피해자라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죠. 결론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피해자 코스프레가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다 피해자예요. 결국엔 다 피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박판을 보시면은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박판을 보면은 여기에는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한 부류는 이제 사기꾼입니다. 선수라고 합니다. 사기꾼. 일명 선수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에는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참가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판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수는 결국에는 이거 쇠고랑차죠. 감옥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사기꾼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기가 또 당하게 되는 거고 1, 2, 3, 4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다 잃어요. 자, 여기서 돈을 따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우스가 누구예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결국에는 수수료 장사죠. 자, 이 뭐 하우스에 가게 되면은 이 불법 도박판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티켓을 끊습니다. 뭐 돈을 줘야 돼요. 네, 뭐 참가비를 주거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우스 외에는 전부 다 돈을 잃는 구조로 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일명 네거티브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거티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안 좋다는 겁니다. 자, 모든 참가자들은 손해보고, 그리고, 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 판을 짜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는 구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파저티브성 게임이죠. 네, 왼쪽에 있습니다. 파저티브성 게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상승장에 가게 되면은, 추세 상승장에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는 착각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자, 이거는 구조적으로 네거티브성 게임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로성 게임이죠. 선물 시장은 이익이 난 사람과 손실이 난 사람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 사람이 있고 손실이 작게 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본 사람이 100명인데 이익을 본 사람이 1명이다 그러면은 99명의 손실자들이 1명의 이익자한테 돈을 다 밀어주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제로성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이 제로성 게임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로 다 나가게 됩니다. 이 하우스 말고는 이 판 자체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내준 이 판 모든 자체는 다 하우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은 돈을 잃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네,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나는 선량하다는 겁니다. 나는 선량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로직대로 했다. 나는 원칙대로 했다. 아닙니다.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참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작전에 참가를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참가자. 그래서 이거 뭐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데, 뭐 이것이 지금 뭐 진짜 유분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작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예수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47억이고, 평가 손익이 1억 5천. 이미 손절을 좀 한 것 같아요. 이 손절이 안 되는데 지금 손절이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영업일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됩니다. 결제일이 차이가 있는데 이미 72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깡통 계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돈에 있는 계좌 같은데, 자, 그러면 이 72억을 잃었다. 마이너스 72억이다.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CFD죠. CFD 방식. 이거는 2.5배니까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2.5배에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이제 파생상품과 연관이 되겠죠. 손실을 보지 않고 수수료만 떼먹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여기서 키움이 되겠죠. 키움. 여기 증권사 되겠죠. 여러 증권사들. 여기는 뭐 동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증권사들만 돈을 다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27, 92.74인 것 같은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비율. 증거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투자를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다 날라갔어. 내 원금이 이미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가고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진콜, 증거금 부족 사태라고 합니다. 마진콜이 되면은 그 다음날 영업일 10시 아니면 9시 전에 개장 전에 이거 돈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계좌는 어떻게 돼? 반대매매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레버리지가 그래서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실이 좀 납니다.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는 뭐 신용을 걸거나 아니면 미수 찍거나 미수 몰빵, 전세산 몰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 인간의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이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이제 레버리지도 되죠. 다 지금 뭐 선물을 통해서 상방 하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요 달까지 갔죠. 뭐 달도 가고 뭐 핵폭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한 거. 그게 뭡니까? 이게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 홀짝 게임에 대한 로직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홀짝 게임이 뭡니까? 네, 가위바위보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거나 한 명이 지는 겁니다. 승률은 50%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을 아직까지 극복 못했어요. 이 홀짝 게임 자체를. 사실은 홀짝 게임의 승률을 높이는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내가 유리할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에만 투자하고 대세 하락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시장 전반적인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 하죠. 시장 위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개별 종목의 위험이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의 위험,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승률을 우리가 이거는 홀짝 게임이니까 50%의 승률을 가지니까 여기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체계적 위험이 낮을 때. 이것이 무엇이나 대세 상승으로 갈 때입니다. 대세 상승으로 갈 때만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란 논리죠. 시간. 내가 맞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유리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찾아 나가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시 45분 기준에서 지금 7억 원 수준을 줄어들었다 해서 결국엔 다음날 28일 금요일 21억이 부족하다. 이 계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농협 계좌. 주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찌라시가 날아들고 있는데, 아까도 봤던 여기는 DB금융. 그래서 키움에서는 다우 키움에서는 이전에 좀 물량을 정리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면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첫 한가 쳤습니까? 언제 쳤나요? 이 다 얘기 드렸는데 삼천리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렸죠. 이렇게 큰 산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요.
제가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방송을 그저께인가 했죠. 그저께인가 하여튼 그저께 했을 때에 그 전날에 방송을 찍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한가에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간다고 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예, 이 올라가는 과정들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99%의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성 게임이란 겁니다. 겉보기에는 뭔가가 환상이 젖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급등주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단 한 번의 매매 실수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거래를 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제까지 있었던 이제까지 벌어놨던 걸 한 번에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다. 이게 무슨 패턴이라고 했죠? 항상 말씀드렸죠. 산을 만드는 패턴이죠. 큰 산을 하나 만들고 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합니다. 이렇게 기어버려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네, 여기서 보시면은, 호가 공백이 없죠. 거래 공백이 없는 지금 아일랜드 갭을 만들었습니다.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원래 원점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 구간으로. 원점으로 다 돌아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상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드는 수익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는 어떤 집을 짓습니까? 네.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겠죠, 기초공사. 네. 이거는 기초공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작전이다, 작전. 자,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성 게임이 되는 거고, 인간은 이러한 게임에서 정복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이거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안 되고,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죠.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적인 위험이 가장 적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대세로 가는, 대세 상승으로 갈 때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세가 꺾이게 될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모든 투자는요,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이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시간과 하지 말아야 될 시간은 엄격하게 이미 구분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내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급등주가 나타났을 때 손이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삼천리뿐만 아니고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광, 지금 다 종목 똑같죠. 산을 하나 만들고 다 무너지죠. 네, 그다음 뭐 대성홀딩스라든가 산을 다 만든다고 무너진다고 했죠. 네, 그리고 뭐 다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이죠? 다우 데이터고, 그다음 뭐 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방은 조금, 네, 그나마 지금 조금 낮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거래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게 전부 악성 매물입니다. 악성 매물. 그래서 악성 매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산을 만들게 돼서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된다? 주가의 생명은 끝이 난다. 왜?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악성 매물이 됩니다. 악성 매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세로 갈 때마다 누르게 됩니다. 청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코인 시장도. 자, 코인 시장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살한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1억 6천 뭐 어떻게 됐고, 비트코인 뭐 지금 어떻게 돼서 군대 못 가서 자살해야 되나요? 네, 자살만 해서 눈물 나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이 올라갈 때는 너무나 환상적이었죠. 네, 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제 부모님도 얘기를 안 듣고 아직까지 지금 빚에 쌓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 갚아주고 있어요, 지금. 생활비. 정말 이거는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2022년 작년도입니다. 작년 인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렸죠. 8천, 3,500, 8천에서 무너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자, 2021년도, 2022년도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코인을 왜 하지 않냐고, 코인을 왜 부정적으로 보냐고, 왜 너만 손해보고 살냐고. 그 사람들 지금 다 상폐됐어요. 네. 제 부모님도요, 지금 이 코인에 무슨 상장 사기 당해가지고, 저는 한 몇천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돈을 못 받는다. 말 안 듣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까도 주가도 봤었던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다 알려줬어요. 코스피 시장 다 알려줬습니다. 저가 알려주고, 이 사계사 삼천 알려주고, 이 급등주 나오고 알려주고, 이 고점이 다 알려졌죠.
정고점 한번 뚫고 나고 이 9월 때까지 알려준다. 이 시간까지 알려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말 안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제 부모님도 얘기를 안 듣는 게 이겁니다. 왜? 현실은 안 그렇거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밖에 없는데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이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풍 선생 혼자 왜 이상한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9월까지 이게 주가가 떨어지냐? 지금 3,3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4,000포인트 가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 논리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한테 말을 해줘도요. 여러분들 듣질 않는다는 거다. 네, 그것이 설령 뭐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동산도 상담을 하자고 저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똑같아. 네, 저한테 뭐 상담을 뭐 하고 싶다고 그래놓고 보면요. 답정 납니다. 답정. 예, 답을 이미 정해놨어.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대구 부동산 물어보는데, 2020년도, 2021년도, 대구, 제 친한 사람도, 예, 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대구 부동산은 무너진다 그랬죠. 세종하고.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왜 그랬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답을 다 알려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대구 부동산 사고 탈출을 못하는 거죠.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뭐 메일 보내고 뭐 또 연락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는 답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 항상 자 어떤 경우든 경우의 모든 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다. 저는 꼭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 잃은 돈 20대 순진채 발견. 네.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10억 투자, 뭐 극단적 선택이죠. 30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몇백억대, 300억대, 500억대도 있었고, 2천억대, 3천억대도 있었습니다. 자살한 사람 중에. 네. 그런데 부동산에 지금 아파트를 사서 우리가 뭐, 아파트는 레버리지가 가장 심하죠, 사실은. 70% 아니면 80%까지 레버리지를 쓰는데 집은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게 다른 것이 의식주죠, 의식주. 깔고 가는 거야.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콩나물을 여러분들이 콩나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콩나물을 1,000원에 사는지 2,000원에 사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가격에 대한 차이밖에 없는 거고 이건 필요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아파트를 사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금 현재로서에 있는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가장 화려할 때 여러분들에게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면은 절대 주식이든지 어떤 투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논리, 시간에 대한 로직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어떤 투자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